일상생활에서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싶다면 한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되세요. 을 먼저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대화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시죠. 친해지고 싶어서 네.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할까라는 그 동태를 살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저는 공통 주제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새로 만나는 선생님들하고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 일면식이 전혀 없는 선생님 두 분과 앉게 되었어요. 이 어색한 사이를 어떤 분의 소개인지 그 공통되는 소재로 질문을 바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색한 사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렵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대화 잘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과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의 영상 꼭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대화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불안이 있어요. 대화 중에 사람들과 계속적인 소통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과 그리고 두려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 혹은 지난번에도 무시당했는데 내가 좀 부족해서 또다시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경험들이 사회적 상황에서는 긴장감과 부끄러움 혹은 멸시나 모멸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 스킬 부족입니다. 대화라는 것이 어떤 지식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대화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상대방은 지루하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관계 형성까지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상대방과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 주제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탈 주제 경향은요, 대화 중에 현재의 주제를 떠나거나 새로운 주제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보통 대화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대화 흐름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화 중에 갑자기 얘기가 재미없어졌네. 다른 이야기 좀 해봐. 이런 같은 방식으로 뜻밖의 주제 전환을 시도하는 건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 중에는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 나가야 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5단계 솔루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의 스킬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주의를 좀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자세를 취해주세요. 이 대화에서의 집중은 상대방에게 존중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표현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되면 복잡한 상황도 간결하게 표현하고 모호성을 최소화한다면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대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 이외의 수단으로 감정이나 의도를 표현하는데요. 바로 몸짓과 표정, 그리고 눈 마주치며 대화하기가 대표적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 오, 와, 이것만 하더라도요, 상대방과의 교감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대화 주제와 구조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적절한 대화 주제 선택이 필요하겠죠. 상대방의 관심사와 이 상황에 맞는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의 주제와 구조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주제가 바뀌더라도 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갈등 관리와 해결 방법입니다. 아무리 양질의 대화더라도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여야 해요.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질책과 비난으로 이어져서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여라도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관점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면서 건설적인 피드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질문을 계속 한다면 네. 상대방이 나를 투머치 토커, 네. 아니면 뭐 질문 살인마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당연히 질문만 계속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흥미로운 이야기긴 한데 조금 간결하게 말해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것보다 대화를 더 나누고 싶어. 이와 같이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해. 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싶다면 한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되세요. 핵심을 먼저 말하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내일 여친이랑 데이트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소개해줘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A라는 친구는 내가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갔던 곳인데 거기 분위기도 좋고 이벤트도 하더라. 근데 주문한 음식도 맛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B 친구는 논현동 서영 카페가 데이트하기 그렇게 좋아. 그 집 분위기도 좋고 요일마다 이벤트가 있어서 데이트하기 딱이야. 더군다나 음식도 맛있었어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해졌나요? A의 친구는 구구절절 장황한 대화로 자칫 지루함을 유발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B 친구는 질문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먼저 형성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했죠. 저희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에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결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조리 있게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요, 핵심을 감추지 말고 먼저 결론부터 말하세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건강하고 성장하는 대화의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죠. 이때 끊임없이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화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과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그리고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했던 그 분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